지난해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승의 날을 앞두고 대구 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대구교사노동조합 서모세 수석 부위원장님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설문조사 얘기에 앞서서 최근 몇 년간 대구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발생 현황부터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2021년에 134건, 2022년 172건으로 이게 증가 추세에 있고, 2023년에는 저희 대구교사노조가 5월 9일 대구교사들 1137명 대상으로 스승의 날쯤에 조사한 것이 있는데, 응답자 중 864명, 즉 76%가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네. 모욕이나 명예훼손, 의도적 수업 방해 이런 거를 우리가 교권 침해라고 하는데 통계에 잡히는 것은 이제 신고되고 접수된 사례이고 선생님들께서 참고 넘어가시거나 하는 부분들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사들 대상으로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이 더 현장을 반영하고 있고 여전히 대구교사노조의 교권 침해로 접수되는 사례들을 보면 작년과 좀 다르지 않고 교권 침해가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스승의 날을 맞아서 대구교사노동조합에서 진행한 대구교사 인식 설문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됐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4월 25일부터 2주간 대구 지역 교사 1,309명을 대상으로 스승의 날에 대한 인식, 교육활동 보호 제도로 인한 변화,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 등 크게 교육활동 보호, 교육환경, 그다음에 교사의 처우, 교육청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그런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자, 조사 결과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주시죠. 예, 교권사법 개정 이후에 교육활동이 보호받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77%의 교사들이 그렇지 않다고 느끼고 있고 인원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교사들이 72%, 그다음에 학생 교육이나 생활 지도보다 행정 업무가 훨씬 많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80%가 됩니다. 대구교육청과 관련된 설문에는 대구교육청의 교원 업무 경감 정책과 교육활동 보호 대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분들은 2에서 3% 정도밖에 되지 않고 교육청이 현장 교사와 소통하고 있다에 부정적으로 답변하신 분들이 82%나 됩니다. 네. 특히 이 스승의 날이 오히려 교사들을 더 힘들게 한다는 결과가 있었군요. 예. 스승의 날에 대해서 이제 아예 그냥 휴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분이 56%, 그 다음에 스승의 날 행사가 부담스럽게 느낀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31%가 나왔습니다. 스승의 날에 자부심 느낀다고 답변하신 선생님들이 2%에 불과했고, 스승의 날 당일이나 전날에 스승의 날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날 즈음에서 언론에서 다뤄지는 좀 부정적 인식이 힘들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차라리 스승의 날에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번 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전반적으로 교권사법이 개정되고 교권 보호의 분위기는 있었지만 그것이 현장에 안착되고 교사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적인 예로 교사 개인이 민원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차원의 대응을 하는 민원 대응 시스템은 여전히 학교마다 좀 다르게 적용되고 교사들이 처음에 의도한 것은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직접적으로 교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기관 차원의 답변 혹은 교사에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관건인데 이것이 의도한 바대로 현장에 정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교육청의 경우 교사의 업무 경감이나 현장 교사와의 소통 부분에서 교사들이 부정적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현재 대구교사노조에서 매년 804는 야영체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폐지하거나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에 올해 4월에 학생이 번호로 치사를 하다가 2에서 3도 정도의 화상을 입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방염 앞치마를 착용하게 한다든가 안전요원을 조금 증원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지금 미봉책을 내놓고 있는데 현장 교사들은 이미 텐트 야영이나 번호 치사에 대해서 이건 위험하기 때문에 폐지하거나 아니면 1일 안전체험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팔공산 수련원에 갈지 말지를 좀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해 볼 때 교권은 교권대로 여전히 추락해 있고 특히 대구 교사들은 대구교육청에 이런 소통이 안 되는 측면 때문에 좀 이중으로 힘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이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문제는 과거에 이제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 단위로 있을 때 자주 발생했던 문제고요. 네. 학교 단위에서의 교권보호위원회는 사실 위원회의 전문성을 담보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교권 침해임에도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위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교권 침해 아닌 판정이 나와서 교사들이 이제 2차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대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학생에 대한 정당한 지도를 하셨음에도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등 교권 침해를 당하시고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지만 거기서 교권 침해 아니다라고 판정을 받아서 사실상 2차 피해를 받으셨고 대구교사노조에서는 선생님과 함께 행정심판까지 가서 이제 교권 침해를 인정받았던 사례입니다. 현재는 그 학교에서 열렸던 그 교보위가 지역 교보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전문성 부분에서 과거보다 나을 것이지만 여전히 교권 침해 인정을 받기 위한 다양한 척도 자체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어서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교사에 대한 2차 피해는 여전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교사를 모욕하거나 하는 부분이 그 정도에 따라서 교권 침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경미한 경우에는 교권 침해 아님이 나올 수도 있는데 교사가 느끼기에는 명백한 이건 교권 침해인데 아니라고 판정을 받게 될 경우 교사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경미한 정도의 교권 침해는 교사가 계속 견뎌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보의 판정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서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시스템적으로 앞으로 좀 다듬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 청취자들에게 전하실 말씀 듣겠습니다. 예, 교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교단에 설 때 교육이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시민 여러분들이 교육을 좀 함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대구 교사노동조합 서모세 수석 부위원장이었습니다.